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코인으로도 유명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실망스럽게 만든 코인 또한 리플이었습니다. 자, 왜 이 리플은 굉장히 많은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다가도 다시 떨어지고 이러한 모습만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실망하고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뭐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코인을 어떻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1,500원 이상이 내 매입 단가인데 이제는 매도할 수도 없고 지쳐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확실한 바닥 구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 구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나는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찌감치 매도했습니다. 다시는 리플을 들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안 됩니다. 우리는 투자의 목적으로 우리가 싫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투자에 대한 목적 의식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투자를 망설이면은 안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 차트를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얼마입니까? 730원대를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74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나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는데 어떻게 매매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실 겁니다. 자,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지난 1,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상승력을 기억하십니까? 700원부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렸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한번 700원 라인까지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으니 답답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매매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700원에 매수했고 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기 900원 라인 때 어떻습니까? 추세가 아예 빠질 추세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비중을 덜어내야 되겠죠. 여기서 비중을 못 덜어내면 어디입니까? 다시 700원 라인까지 떨어졌으니 다시 원점으로 회복했으니까 나는 매매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고만 있다가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매매 대응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이 뭐가 있습니까? 항상 현금을 확보해 놓고 나서 매매 대응을 해야지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나는 그래서 1,500원 이상이 있었을 때도 지금까지도 그냥 놔두고 있다. 이렇게 매매하면 지금부터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그리고 새벽부터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뜨겁게 열광하는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리플 또한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ETF에서 이더리움 ETF로 이제는 알트코인의 ETF로 넘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감은 XRP, 리플의 ETF도 기대감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코인 시장을 끌어올려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플 또한 상승해 놨거든요. 다른 코인 대비해서, 물론 솔라나 대비해서 1100%가 올라간 코인이 있는데 리플, 이게 올라간 거냐? 올라간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씀들이 아니에요. 근데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틀려진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 CBDC의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 시스템의 이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부터 ETF까지 그리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안정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락하고 떨어졌을까? 대외적인 이벤트, 기준금리 관련도 부분이 있었을 거고 SEC 계속적으로 리플 코인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하방 압박을 주된 요인이 되겠죠. 못 올라가게끔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근데 이것만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금리 관련으로 하방 압박을 받았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도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변동성을 갖고 왔던 게 전체적인 금융시장이었으니까 당연히 리플 또한 이러한 영향력을 그대로 같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리플 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만큼 수익을 못 보고 손실 보고서 내려오신 분들, 또한 나는 수익 받다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니플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까지 우리는 수익 구간을 창출할 수가 있을 건가, 그리고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안정적인 이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는 계기를 만들 건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 제가 문자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니까 먼저 문자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자 내용만 보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받아도 무료로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받으셔도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수익 구간을 만들려고 만든 영상이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하나씩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리플 코인에 갖고 있는 매입단가 다들 틀리실 거고 해당하는 투자 가용 금액도 틀릴 겁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드시면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벽 시간에 뜨겁게 시장을 끌어올렸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더리움 ETF입니다. 자, 이더리움 ETF, 자, 해당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합니까? 수요일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ETF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전체적인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는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또한 이더리움 ETF로 공이 넘어갔다. 이 말인즉슨 알트코인으로의 ETF가 이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 리플의 ETF도 우리는 기대감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의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메이저 코인들이 모두가 다 상승력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던 게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플 CEO가 이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리플의 CEO는 뭐라고 합니까? 더 많은 현물 ETF의 등장은 당연스러운 거다. 리플의 ETF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는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과 함께 ETF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올라갈까? 왜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실 겁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뉴스 내용입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자, 이 노림수는 뭡니까?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월가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이 매집이라는 거는 일반 매수와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근데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리플의 모습과 똑같죠.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7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답답한 흐름이지만 여기에서 누군가는 매수의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 누구겠습니까? 바로 고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한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방 압박을 갖고 왔던 요인 중에 기준금리 관련해서 요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렇게나 700원 라인대가 떨어졌던 이 부분이 뭐였습니까? SEC가 리플을 압박하는 부분만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 미국 연준이라는 곳은 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를 결정하는데 금리를 많이 올렸었어요. 왜?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 성공했죠. 지난주 CPI 발표하면서 어땠습니까? 시장 반등의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동일하게 상승력을 갖고 왔다. SEC뿐만이 아니라 이 기준금리 관련해서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변동성을 가져오는 거. 왜? 코인 시장은 이제는 그냥 코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제도권 시장의 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도권의 금리 시장으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래가 기업이고 기관이다, 왜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렸냐? 이러한 아이들이 코인에 투자했으니 당연히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 올라가요.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고래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당연히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 그럼 부담감이 크죠. 당연히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SEC뿐만 아니라 금리라는 이벤트도 시장에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올 때 하방 압박 받을 때 비트코인 또한 같은 영향을 받았고 메이저 코인들 또한 같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니플은 안 올라가지 않았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니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개인만,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래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강력한 모멘텀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래들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매집을 하고 싶겠죠. 매집을 한다라는 건 확실한 저점에 만들어 놓고 싶겠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 문자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랫부분에 링크 또한 카톡방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연결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영상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코인과 주식시장 틀린 부분이 뭡니까? 실적에 대해서 투명하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지배적일 겁니다. 근데 니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요. 실적 또한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플이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의 1분기의 실적은 8.4억 개의 리플을 판매했다. 엄청나게 실적이 좋습니다. 이렇게나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싶다라는 거. 자, 7년 동안 매집했냐? 이거 댓글에 한번 봤거든요. 자, 어떠한 분이 7년 동안 니플은 매집을 쭉 하고 있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니플 코인을 매집만 한다는 거. 고래가 그냥 적금처럼 계속 매수만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고래 또한 대응을 하면서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매수하고 이러면서 그들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니플 고래들의 매집은 물가의 완화와 상승에 따라서 0.585달러까지 바라본다라는 거. 고래가 매집한다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에 매수한다는 거예요. 고래는 그냥 적금처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매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매 대응 전략을 갖고 있으면서 고점에 매도, 다시 떨어지면 매수, 고점에 매도, 다시 떨어지면 매수. 여기서 가운데 있는 물량은 누구의 물량을 이용하겠습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이용한다. 어떻게?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자, 제가 자전거래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고점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못 올라가게 막아요. 다시 맞고 떨어지는 물량을 저점에 매수합니다. 뭡니까? 이게 고래가 하는 행위예요. 고래가 매집을 어떻게 하냐? 이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움직인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중에 CBDC.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브릭스는 뭡니까?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치고 있는데 CBDC의 후진국 미국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해당되는 부분. 미국은 CBDC의 후진국이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글로벌 1위 국가가 왜 CBDC의 후진국일까? 당연하겠지만 니플과 SEC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다 보니까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는 미국입니다. 당연히 기관의 편도 들어줄 수 없고 니플의 편도
들어줄 수가 없죠. 만약 SEC가 승리한다. 니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미국을 떠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왜? 다른 나라는 우리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고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다른 나라 가도 상관없겠죠. 근데 미국은요. CBDC의 개발 속도가 더욱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를 알고 있는 미국 연준 또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입니다. 근데 달러의 CBDC가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할 겁니다. 미국 연준 또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니플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말에 나온다는 스테이블 코인 또한 강력한 시장의 모멘텀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 니플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확실한 상승에 대한 확장성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니플 코인 어떻습니까? 현재 니플 코인의 움직임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수익 구간 또한 확실히 틀려질 수밖에 없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할까? 매도는 어디에서, 매수는 어디에서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단계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비중을 얼만큼 덜어낼지도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 우리의 수익 구간 또한 천차만별로 틀려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리플코인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변동성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관점에서 우리는 확실한 수익 구간만 창출하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전송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다시 한번 이 문자대로 하셔도 되고 문자만 내용만 보면 잘 모르겠다. 아랫부분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 연결되시거든요. 톡방에 들어와서 아니면 문자 받아보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